안녕하세요. 굿베리 농원의 조홍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대구에 계시는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레디안하고 뭐 이제 묘목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하시려고 이제 전화가 와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 영상을 대구나 경북 그쪽에 계시는 분도 많이 보시는구나. 그래서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참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시간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드립니다. 자, 그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좀 보다 보니까요.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코로나19가 갑자기 중국에서 빵 터져가지고 세계적으로 쫙 퍼졌다.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2018년도 WHO에서 보고서, WHO 무슨 보고서? 제가 이걸 다 못 외워가지고 이런 거는. 제가 농사 짓는 거는 외우는데 이런 건 잘 못 외워요. 2018년 연구개발 청사진이라는 거를 청사진 보고서라는 걸 작성을 했는데요. 거기에 내용 중에 질병 X 내가 보고 읽을게. 난 이런 거는 좀 힘들어 확실히. 연구가 시급한 질병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질병 X라는 가상의 질병을 포함시켰습니다. 질병 X는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환경이 갖춰지면 빠르게 확산하는 특징이 있답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질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훼손으로 동물과 사람 간의 감염이 일어나는 인수공통 감염이 늘고 있는데 동물한테도 걸린 바이러스가 사람한테도 똑같이 옮겨지는 이런 현상, 기존의 사스, 메르스,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코로나19가 2019년도에 생겼지만 이 보고서는 2018년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WHO나 이제 각국의 그런 이제 질병 관리하시는 분들이 예측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병이 빠르게 생겨서 세계가 요동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항상 예방을 해야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참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고 내 생활 속에서 내 일만 보다 보니 이런 것들을 그다지 주의 있게 보지 않았죠. 저 또한 농사를 짓다 보니 내가 지금 당장에 딸기값, 내가 다음에 뭘 심어야 되지, 얼마나 수확량을 빼야 되지, 그 다음에 이걸 심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지라는 고민은 했지만 세계적으로 지금 농업의 추세, 농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그나마 요 근래 유튜브나 블로그나 해외 뉴스 같은 것도 구글링을 하면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농업들의 영상이 조금은 나오지만 이전에는 사실 많이 못 봤어요.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냐? 그냥 국내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나 그 해외 선진기술 견학이라고 해서 뭐 네덜란드나 일본 같은 데를 가서 그 농업하고 있는 현장을 가서 이제 잠깐 눈으로 본 사람들이 돌아와서 얘기해주는 수준, 그 정도의 정보였습니다. 지금처럼 확연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도 요 근래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우와, 유럽, 이스라엘, 일본 그 농업 현장의 영상들을 보면서 야, 나는 농사를 지금 이거를 그 사람들 짓는 양에 비교하면은 뭐 이거는 농사도 아닌데? 기존에는 제가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농사를 좀 제법 많이 짓는다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거를 비교를 했을 때는 양이 안 되네요. 그리고 인접 도시에 지금 스마트팜 시설들이 막 들어가려고 부지 개발도 하고 이제 선정도 해주고 이제 청년들 선정해가지고 뭐 임대 사업도 시작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스마트팜이라는 걸 이전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우 하우스에 돈 들어가지고 뭔 짓이셔 저게. 지금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까지 막 한 필지에 20억씩 30억씩 때려붓는 그런 농사를 꼭 져야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럽에서 지금 농사 짓는 거를 봤을 때 어마무시합니다. 한 자리에서 수확하는 양이 우리나라의 한 3배 4배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나오죠.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같은 땅이더라도 그 자급률이, 농산물 자급률이 300% 이상입니다. 그 환경을 조성을 해서 이렇게 수확량을
어마무시하게 수확량을 늘려서 농사를 짓는다.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왜?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 기술 개발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솔직히 지금 현재 농사 짓는 분들이 그만큼의 투자를 해서 농사를 짓을 수 있을까요? 형님 어때요? 나한테 20억을 줘봐. 차라리 그냥 그거 쓸래. 농사 안 짓 거야, 이씨.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하나는 일반 이제 소농들이 자금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제. 그치, 돈이 얼마나 있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그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게 이제 IT 기기잖아. 그 IT 기기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 예를 들어 이제 60대, 뭐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 정도 되어지고, 뭐 현역에서는 여기서는 뭐 70대에도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그 IT 기기라고 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작동을 시킬 수 있을까, 운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 그 문맹률이라 그러지. 글을 봐도 해독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네. IT 기기를 봐도 이것을 작동을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독할지 몰라서 이용할 수 없는 현상. 그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현실적으로 좀 나올 것 같아. 그렇죠. 이번에 마스크 때도 그 좀 약사분들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입력하는데 애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지금 기존에 농사했던 분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팜을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나마 지금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환기시켜주는 부분이나 이제 토양의 지금 뭐 습도, 온도,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게 큰 비용은 안 듭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주 큰 비용은 아니고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지금 설치가 돼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1,000만 원 미만인 것 같아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근데 저렇게 몇십억씩 우와.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뭐 이스라엘, 특히 이제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 보편화가 되어졌고 선도 국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2배가 많더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평균 잡아도. 여기서 50을 생산을 하면은 단위 면적당 거기는 100을 생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하겠지.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1억을 가지고 20년 전에 은행에 예금을 했으면은 월 한 100만 원의 이자 소득을 얻었거든. 은행 예금이 10%대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금리가 얼마냐면 0%잖아. 그러니까 1억을 적금을 넣어도 1년 내내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세금 떼고 나면 한 40만 원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한 달에 벌었던 돈을 이제는 1년에 가야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얘기는 이제 거대 자본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금을 박는 것보다 예를 들어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걸 지어놓고 대규모 자금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채권 수준의 3-4%의 수익률이 나와줘도 거대 자본의 입장에서는 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 아주 적은 수익만 있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적금을 넣어서 1%를 받았는데 스마트팜을 해가지고 비용을 다 제끼고 나서 3%를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훨씬 낫잖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체적인 이제 금리라고 하는 것이 낮다 보니까 거대 자본이 움직일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농업의 고수익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 커졌다라고 하는 거 하나. 스마트팜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그렇게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이렇게 생겼을 때에 일반 개별 농가의 입장에서는 쓰나미와 같은 거대한 시련이 올 수가 있거든. 지금도 그래요. 응. 지금도 그 영향이 적지는 않습니다. 모든 이제 상품이나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입장에서 표준을 정할 수 있고 가격을 정할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가전제품 중에 삼성, LG 대량 생산을 하잖아. 자기들이 표준이라 그러고 가격을 책정을 하거든.
그럼 나머지는 따라가야 되고, 그럼 농업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앞으로 더 생긴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영세 농가의 입장에서 이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변화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이제 화두와 같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게 품질을 올리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그 새로운 변화들, 농업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변화들이 오고 있어요. 그 시작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 우리는 뭘 해야 되지? 라고 한다면은 저는 품질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한 비료가 아닌 작물 활성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은 깊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싶어요.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준비하고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